네, 이제 또 그 시즌이 왔네요. 우리는 실적을 체크해 봐야 되고요. 이 1분기 실적 시즌의 포부는 삼성전자가 열었습니다. 오늘 예상보다 영업이익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뜯어봐야 될 부분도 있고요. 2분기는 또 걱정되기도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포함한 IT의 실적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이야기 유한타증권 IT 이지훈 애널리스트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바쁘셨을 텐데 네. 스케줄을 잘못 봐서 나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잠정 실적이잖아요. 네. 세부 사항을 뜯어보자면 어떨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지, 특히 스마트폰 부분이 좀 부진하죠? 네, 일단은 네. 그 스마트폰 쪽의 우려가 상당히 컸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올해 들어서 그 코로나 이슈 이후에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많이 위축되는 거에 대한 뉴스 플로우가 많이 나왔고, 실제로 글로벌 시장 데이터도 이제 스마트폰 쪽이 많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IM 사업부의 그 실적 우려가 상당히 컸었는데, 실제로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는 3월부터 영향을 미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우려보다는 좀 양호한 실적이 나온 이유가, 일단은 IM 사업부가 이제 우려했던 것보다는 양호했고, 그리고 이제 우호적인 환율 여건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가격,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 사업부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이제 잘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소비 심리가 위축된 거는 2월 중순부터, 그리고 3월의 절정, 4월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2분기에 분명히 스마트폰 부분의 수요가 크게 줄 거란 말이죠. 전망치는 더 낮춰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일단은 그 올해 연간 원래 스마트폰 출하량이 한 3억 대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던 건데, 네. 지금 1분기 3월부터 시작해서 2분기까지 이제 좀 수요 공백이 있고, 하반기에 좀 어느 정도 개선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2억 5천만 대 정도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지금 하반기까지 계속 그 수요 공백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2억 5천만 대도 이제 못 미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이제 폴더블 폰이 이제 두 가지잖아요. 먼저 나왔던 전작의 경우에는 워낙 비쌌기 때문에 판매량으로 저희가 이야기하기는 좀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온 폴더블 폰은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었고, 디자인을 보니까 참 여성분들이, 또 그리고 요즘 젊은 층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좋게 평가하세요? 잘 팔릴 것으로 보이시나요? 뭐 일단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처음 열리는 시장이잖아요. 열리는 시장이라서 이제 좀 일단 초기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다른 그 스마트폰 업체들도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기 위해서 많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좀 당초에 계획했던 한 400에서 한 500만 대 정도는 충분히 판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도에 올해 이제 400에서 500만 대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내년도부터는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이제 매스마켓으로 이제 진입하는 그런 단계가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고 이제 시작되는 그런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코로나 이후에도 영향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당초 예상했던 수준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치에는 부합할 것이다. 그럼 반도체 부분으로도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겠죠. 사실 이번 1분기 실적에서 반도체가 어떻게 추정이 될까, 전망될까, 이걸 많이 궁금해했거든요. 다행인 게 이제 환율 효과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실제로 이제 서버 수요가 늘어난 게 한몫을 했어요. 네, 그죠. 일단은 스마트폰 쪽에 그 모바일 디램이랑 모바일용 낸드 이쪽 수요 공백을 지금 서버 쪽이 지금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다행이네요. 이게 결국에는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그 CSP라고 불리우는 그런 서비스 업체들이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당장에 이제 그 캐펙스를 좀 앞당겨야 되는 그런 부분. 이게 결국에는 온라인 액티비티가 늘어나면서 이제 당장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니즈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장기화 된다고 했을 때 뭔가 그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다른 부품들도 이제 좀 생산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조금은 더 이제 그 재고 축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작년 내내 계속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결국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저점 인식이 이제 지배적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구매력을 이제 더 앞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비대면하는 그런 추세가 트렌드로 하나 잡히면서 언택트 수혜주로 이렇게 서버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연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단기간에 이런 모습이 보여졌지만 이게 하나의 추세로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이제 그 언택트라는 게 네.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해서 네. 결국에는 장기적인 그런 IT 업황을 이제 견인할 수 있다는 그런 장기적인 기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게 좀 시점이 앞당겨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이슈도 되어지고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님은 좋게 평가하는지 내 기준에 부합했다 아니면 그에는 살짝 못 미쳤다 그런 의견도 궁금해요. 일단은 기준에는 부합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 2분기가 이제 스마트폰 쪽이 얼마나 빠지는지가 관건인 것 같고 네. 지금 3월에 봤을 때 보면은 이제 1월 달, 2월 달 대비해서 한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감소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소세가 뭐 2분기에도 이제 더 심화되거나 네. 아니면은 완화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진정이 된다고 하면은 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많이 갈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이 원래는 7천만 대 이상을 예상했던 게 지금 1분기 때는 한 6천만 대 정도 팔린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2분기 때는 이제 5천만 대 초반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실적은 결국에는 반도체가 전사 실적을 QOQ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5천만 대도 안 된다고 하면은 네. 이게 좀 IM 사업부에서 이제 실적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BEP나 이제 적자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감지되는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네. 1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2분기에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까지 계속 장기화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스마트폰 수요 공백을 서버 쪽에서 메이크업하면서 지키고 있는데 가격 상승을 지키고 있는데 이게 하반기까지 장기화 되면은 메모리 쪽에 이제 좀 수급 차질이 그러니까 수급 공급 과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좀 이 코로나에 따른 수요 공백이 얼마나 지속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불확실성은 상존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번에 시장이 정말 폭락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이때가 기회다라고 가장 많이 산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였거든요. 그래서 혹자들은 그래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게 아니라 개인이 이렇게 사면 개인 투자자들의 손때를 타면은 주가가 갈 것도 못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던데 실제로 필드에서는 어떻게 보는지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를요. 근데 이제 그런 수급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이슈가 더 강한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 올해 내년부터 이제 좀 매스마켓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목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시장 리더십은 이제 삼성전자가 가져가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게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패스트 팔로워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게 폴더블 스마트폰에서 이제 좀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퍼스트 무버로 이제 좀 인식이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기업 가치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그런 점유율 상승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이제 기업 가치가 TSMC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최소 100조에서 150조는 충분히 애드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장기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길게 놓고 봤을 때는 뭐 계속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뭐 단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올해 그 불확실성이 어떻게 보면 좀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적인 면에서 하나만 좀 더 여쭤보자면요. 삼성전자가 사실 이번에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다라는 기대가 먼저 선반영되면서 지금까지 가장 실적이 좋았던 그 수준보다도 주가가 올랐었어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잖아요. 이 흐름이 좀 과도한 건 아닌지 다시 한번 6만 원 선에 쉽게 밟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네. 실적이 한참 좋았던 2018년도에 네. 그 실적만큼 주가가 못 갔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 상승 사이클이 생각보다 너무 가팔랐던 거고 네. 주가가 그 상승 속도를 못 따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수준하고 그 이익 수준하고 지금 주가 레벨을 비교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그때 비정상적인 그런 상승 사이클에서 지금 한번 하락 사이클을 겪고 지금 네. 다시 업황이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정상적인 이익 레벨에서의 그런 과거에 받았던 그런 멀티플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아직은 그 상승 여력이 더 많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비정상에서 정상화되고 있는 수순이라고 하니 올 한 해 주가 상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LG전자의 실적도 곧 발표가 됩니다. 1분기 실적 어떨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이 역시도 이제 코로나19의 피해를 좀 많이 받았을까요? 일단은 모든 업체들이 지금 1분기에는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았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LG전자 역시 뭐 가전 사업 중심으로 해서 그 코로나 영향보다는 일단은 통상적인 그런 계절성에 따라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2분기부터는 이제 그 LG전자의 가전이나 뭐 스마트폰도 당연한 거고요. 네. 이제 그 코로나 영향권에 이제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고 이게 하반기에 개선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도 기본적으로 지금 LG전자의 그 가전이랑 그 스마트폰 가전만 놓고 봤을 때 가전에서 이제 백색 가전하고 TV 쪽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백색 가전도 그렇고 TV 쪽도 그렇고 지금 하이엔드 시장에서 점점 그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볼 수 없었던 그런 가전 사업에서의 그런 이익률이 지난 2, 3년 동안 나왔었는데 이게 경쟁이 하이엔드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심화되면서 이제 좀 마진율이 이제 좀 점점 희석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쪽으로 이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이제 채산성을 이제 높이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이슈가 터져갖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가 다운되면서 이제 좀 적자를 줄이는데도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뭐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에 삼성 LG전자의 잠정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1분기 실적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제 스마트폰보다는 IT 내에서 반도체를 조금 더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중소형주로 접근하시려는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럼 반도체 뭐 소부장 쪽으로 지금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이게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 세트 제품이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뭐 가전 이런 세트 제품이 1분기부터 안 팔리기 시작했고 네. 부품이나 소재 이런 업체들은 1분기까지는 영향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2분기부터는 이런 그 서플라이 체인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그래서 지금 당장의 그런 뭐 주가 뭐 상승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보다 조금은 이런 숫자들을 좀 확인하면서 네. 다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분기보다도 2분기 실적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 피해액을 찾아보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 이재훈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